오늘 아침 식탁에 앉으셨을 때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그 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독을 입에 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 성실히 복용하면서도 혈당 수치는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동네 병원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10년 넘게 당뇨를 앓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한다고 하셨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고 점심 후에는 커피 믹스를 2봉지씩 타서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과일을 건강에 좋다며 한 접시 가득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눈이 멀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 합병증은 모두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끊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밀가루 음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인가 하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정제된 곡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보리밥에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쌀밥은 명절이나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끼 흰쌀밥을 드십니다. 더 나아가 빵, 국수, 떡까지 일상적으로 드십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정제된 곡물은 껍질과 신운이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식이섬유와 영양소는 다 없어지고 순수한 전분만 남습니다. 이것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침 속의 효소에 의해 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위장에 도착하면 더욱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서둘러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의 경우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혈관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벽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이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됩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실명하게 됩니다.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당뇨 환자들의 혈당이 평균 3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흰빵 대신 통밀빵을 먹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드셔야 합니다.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입니다. 이런 곡물들은 겉껍질과 신운이 살아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당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흰쌀밥에 길들여진 혀가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2주 정도만 참고 드시면 적응이 됩니다. 오히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와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은 정제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원한 음료수 한 캔을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운 여름날 갈증이 날 때 탄산음료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달콤한 프라푸치노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요구르트 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에도 액상과당이 가득합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고 가격은 쌉니다. 그래서 식품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포도당은 모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소량의 과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과나 배에 들어있는 자연 상태의 과당은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다릅니다. 순수하게 정제된 과당이 액체 상태로 들어옵니다. 식이섬유도 없고 다른 영양소도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위장을 거쳐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갑자기 밀려드는 과당을 처리하기 위해 비상 가동됩니다.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심해집니다. 간이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게다가 액상과당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도 증가시킵니다.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독성입니다. 액상과당은 뇌의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만 찾게 됩니다.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담배나 술을 끊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한 병원에서 만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음료수를 끊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탄산음료 한두 캔씩을 마셨다고 합니다. 갈증이 나면 물보다 음료수가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제야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액상과당은 음료수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빵, 과자, 시리얼, 케첩, 소스, 드레싱 등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과당 포도당액당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물입니다. 맹물이 심심하다면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 드시면 됩니다. 허브차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은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블랙커피로 드시고 믹스커피는 피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과당이기는 하지만 역시 당분입니다. 특히 요즘 과일들은 품종 개량을 거쳐 옛날보다 훨씬 달아졌습니다. 당도가 높아진 것입니다.